저희 이제 채널의 시그니처 질문인데요. 이제 총괄본부장님의 퇴직연금 계좌, 네네네. DC 계좌 네네. 안에 3개 정도만 이런 거는 계속 가지고 간다, 네.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공개를 해주신다면?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3개를 말씀을 드리자면 솔 있어요. 글로벌리 지금 이 전력 인프라를 보면 대부분 다 노후화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폭발적이다라는 판단하에서 한 1억씩 사시나요? 일단은 제가 아직 부를 많이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제 기분 좋게만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SCHD, 특히 한국판 SCHD, 솔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울상이십니다. 네네. 네, 최근에 이 뭐 미국장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고 또 이제 뭐 테크 관련주들 뭐 이제 날아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미국 배당 다우존스만 믿고 계셨다가 네네네네. 수익률이 물론 이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은 네네. 하셨습니다만 내 건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속상하다, 이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성과가 올해 뭐 네. 최근을 놓고 보면 여타 인덱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흐름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걱정하실 일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이 SCHD, 네.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같은 아이들을 이런 상품들을 무지성 매수, 그러니까 무지성 매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신뢰가 장기적으로 분명 우상향하는 성과를 보여줄 것이고, 네. SCHD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면 분명히 시장 대비 초과 성과를 거둘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진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다 투자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시장은 항상 국면이 있습니다. 국면이 있어서 성장주가 더 높은 성과를 기록하는 뭐 테크와 같은 성장주들이 주도하는 국면들도 있을 것이고, 네. 뭐 가치주가 이끌어가는 국면들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SCHD가 국내 투자자들 혹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투자에 대한 방법론 자체가 꾸준하게 배당이 성장을 하는 그리고 그러한 퀄리티 기업들을 그렇죠. 상위 100종목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투자하는 방식인데, 네. 이 방식으로 과거에 수십 년 동안 투자를 했더니 어떤 해에는 시장보다 성과가 안 좋은 해도 분명히 있었지만 지난 20, 30년 동안 꾸준하게 시장보다는 좋은 성과를 유지해 왔다.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그 네. 믿음을 이미 시장에 많이 던져줬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이제 만나신 지 2, 3년밖에 안 됐지만, 그렇죠. 최근에. 예, 글로벌 투자자분들은 이미 오래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믿음들이 이미 시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좀 저조한 국면일 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럴 때 뭐 그동안 적립식으로 투자하셨다라고 친다라면 괜히 뭐 중단을 고려하거나 하시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추가 불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 투자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로 보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SCHD는 뭐 미국에 있는 SCHD나 네네. 한국에 상장된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나 솔미당이죠. 네, 솔미당. 네. 이게 완전히 구성 종목이 똑같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보수라고 하죠. ETF 비용만 솔이 더 이제 가장 저렴하게. 큰 또 하나의 네. 차이는 이거죠. 네. 그러니까 SCHD, 미국에 상장된 SCHD는 네,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들이 연금 계좌에서는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뭐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할 수가 없는데, 왜냐면 그 SCHD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 솔미당,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약자입니다. 솔미당의 경우는 퇴직연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투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국 애들은 월배당을 해주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월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차이점과 네. 국내 투자자분들께 좋은 점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조금 뭐 힘든 국면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이제 조금 성과가 다소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대표 지수보다 좀 저조한 국면이지만 또 인생과 같죠. 지금쯤 힘든 국면이 있으면 또 나중에는 또 훨씬 더 수익률이 네네. 좋은 구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꾸준히 좀 모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총괄본부장님의 네. 개인적인 투자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고 네네네네. 있습니다. 저희 이제 채널에 이 아는 형의 아는 형이라는 코너에 이제 시그니처 질문인데요. 이제 총괄본부장님의 퇴직연금 계좌, 네네네. DC 계좌 네네. 안에 이제 ETF들을 보유하고 계실 텐데 그렇죠. 네네. 그 중에 한 3개 정도만 이제 네. 대표로 나 이런 거는 계속 가지고 간다, 네.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공개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서울 ETF를 신규 상장을 하면 네. 보통 이제 10,000원 정도에 상장을 합니다. 네. 가격을 주식형 같은 경우 10,000원에 상장을 하고 채권형 같은 경우는 뭐 네. 5만 원이나 10만 원에 상장을 하는데 네.
10,000원일 때 삽니다. 아, 한 1억씩 사시나요?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상품이 60개입니다. 알겠습니다. 60억이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네, 근데 가급적 다 삽니다. 네. 사는데 처음에는 상장 상품이 10종목, 20종목일 때까지 다 샀습니다. 네. 그런데 돈은 한계가 있는데 저는 상장을 계속하죠. 솔 ETF는 매달 한 개씩 나옵니다. 네, 네. 매달 월간 맛집처럼 월간 그렇죠. 솔처럼 나옵니다. 매달 하나가 더 나오죠, 요즘은. 예, 뭐 하나일 때도 있고 2개 나올 때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월간 솔을 하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죠. 네. 상품은 나오는데 살 돈은 없어져요. 그럼 네. 이제 선입선출로 앞에 있는 것부터 또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걸 좀 고급지게 리밸런싱이라고 표현을 하죠.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리밸런싱을 이제 진행을 해서 네. 지금 현재는 한 10개 정도 종목으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3개. 네,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네. 3개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 작년에 상장했던 상품들인데 네. 솔 미국 AI 시리즈가 있어요. 예. 미국 AI 반도체가 있고, 그쵸. 예.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예, AI 소프트웨어가 있고, 네. AI 전력 인프라라는 네. 애가 잘 있는데, 알고 있어요. AI 소프트웨어와 AI 전력 인프라 네. 예, 두 개에 대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아, 높은 편인데, AI 소프트웨어와 AI 전력 인프라. 네네. 아, 작년 초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CES에서 이제 AI가 이제 본격화되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됐는데 네. 그 이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뭐 AI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우리 주변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일 처음 사람들은 작년 초만 하들을 뭘 생각했냐면 반도체를 반도체. 비롯한 하드웨어를 하드웨어.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드웨어 자체가 구동이 되려면 일단 소프트웨어가 존재를 해야겠죠.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하에서 AI 소프트웨어를 상장을 했고 네. 상장 시점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생긴 거죠. AI가 잘 도입이 돼서 확산이 되는 건 좋은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열심히 일해서 서포트를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를 구동시켜줄 전력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GPT에서 지브리퐁을 하나 구현하려고 하면 네. 전력 자체가 만만치 않게 네, 소비가 돼요. 엄청난 네, 전력이 네,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브리퐁 하나에도 이런 엄청난 이제 전력이 들어가는데 네. 글로벌리 지금 이 전력 인프라를 보면 대부분 다 노후화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폭발적이다라는 판단하에서 작년도 뭐 상반기에 AI 전력 인프라라는 ETF를 상장을 했는데 그 시점에 투자를 하셨다. 네네. 저는 이제 상장 시점에 사니까 저희 네. 거는 다 10,000원에 삽니다. 저는. 네. 일단 네. 10,000원 이하짜리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60개 ETF 중에 10,000원 이하짜리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일단 ETF들이 대부분 10,000원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ETF가 10,000원이 되는 건 없는 것 같다라는 거는 자랑하시는 거죠. 자랑이죠. 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AI 소프트웨어는 지금 한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되고요. 40%, AI 전력 인프라는 16,000원 조금 넘어 있습니다. 네. 60%. 네네. 아, 1년 정도 됐습니다. 어떻게 매주 출연해 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아, 네네. 뭐, 이 ETF 아는형에 그 ETF 업계에 혹은 이 시장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출연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뭐 차지할 쿼터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와 네. AI 전력 인프라 네. 요거 갖고 있다. 하나 더 계좌에 해야 되죠. 하나만 더 네. 추가로 얘기해 하나 주시면 더는 이제 DC 계좌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 DC 계좌에는 위험 자산 한도와 안전 자산 한도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네. 현행 법상. 네. 그래서 위험 자산이 70%, 30%는 안전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아이들로 구성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 안전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채권형과 같은 네. 채권형 자산들은 30%의 포지셔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할 수 있는 게 주식이 50% 미만인 아이들. 맞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이제 퇴직연금의 안전자산 30%를 채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30%를 원래는 채권형으로 채워놓고 있었고요. 채권형으로 채워놓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보다는 좀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라서 네. 주식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높여가고 싶다. 현행 70대 30에 대한 이런 제도는 있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주식 50%짜리 혼합형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작년 연말에, 네. 2024년도 연말에 만들었고, 상품명이 뭐죠? 상품명이 솔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입니다. 미국 그러니까 채권화. 미국 배당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SCHD 다? 솔미당, 솔미당. 한국판 SCHD가 50%가 들어가는 있고, 거고요. 나머지 50%는 미국 국채, 미국 아. 10년 국채가 50%가 들어가 있는 네. 혼합형 상품인데, 네. 이렇게 되면
70%가 이제 주식형으로 채워지고 네. 그러면 나머지 30% 중에 50%니까 3, 5, 15가 되죠. 네. 그러니까 총 나의 DC의 100% 중에 85%가 주식 자산으로 비중이 채워질 수 있게끔 안전자산 쪽은 대부분의 자금을 솔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에 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본인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솔 ETF 중에 이 ETF는 투자자분들이 오늘 처음 이 방송 보시고 내가 자신 있게 한 5년, 뭐 10년 이렇게 가져가셔도 괜찮은 ETF다. 요거는 그냥 바로 사셔도 된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추천할 만한 ETF 한두 개 정도 꼽아주신다면 5년 이상 꾸준하게 네. 모아간다라는 것은 앞서 네. 표현됐던 것 중에 일종의 무지성 매수의 네. 대상 자산으로서 손꼽을 수 있는 것들. 네. 그렇다면 테마형들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굴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네, 굴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테마형들 혹은 뭐 어떤 섹터라든지 이런 쪽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트렌디한 들고요. 거, 이런 트렌디한 것들은 좀 아닐 것 같고요. 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냥 돈 생기면 꾸준하게 모아 나가고 장기적으로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그냥 지켜만 볼 수 있는 상품으로는 오늘 많이 언급이 되는데 네. 솔미당, 솔미당. 네,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네. 요건 여전히 유효하다. 그냥 그 방법론을 믿고 네. 그대로 믿음의 투자를 하셔도 좋을 상품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방송이 나올 때 상장이 되어 있을 상품인데 네. 앞서 이제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이라는 혼합형 상품이 작년 말에 상장했는데 지금 2,500억이 넘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서 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겠다. 반반. 그러니까 네. SCHD 그렇죠. 한국판 그걸 반을 투자하고 그리고 나머지 반은- 반이 또 미국 국채이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거에 대한 그 후속 시리즈로 네. S&P 500 미국채 혼합 네. ETF가 이 방송이 그렇죠. 나오면 아마 상장한 지 며칠 안 됐을 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장 시점이 7월 15일 화요일 맞죠? 맞습니다. 네. 네. 15일에 솔 미국 S&P 500 네. 미국채 혼합인데요. 그게 이제 그러면은 앞서 말씀하신 그 50%인 그 솔미당을 S&P 500으로 바꾼 거군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어떤 포지셔닝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S&P 500에 대한 비중도 가져가고 네.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대한 비중도 가져가고 네. 미국 10년 국채라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미국 국채 10년 포지션도 같이 가져가는 네. 형태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네. 저는 그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SCHD나 이런 게 좀 심심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이렇게도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총괄본부장님은 굉장히 잘생긴 아드님하고 따님 이렇게 자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네네네. 이 친구들한테도 ETF 좀 사주시나요? 많이는 못 사주고요. 네. 아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네. ETF는 계속 조금씩은- 계속은 아니고 한 네. 개씩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네. 그것도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네. 일단은 제가 아직 부를 많이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증여를 할 수 있는 네. 아직 그네들이 돈을 벌지 그쵸.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 학생들이라서. 학생들이죠. 네. 학생들이라서. 네. 그래서 증여를 해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굉장히 작고요. 네. 용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가 주는 용돈 말고 네. 이제 어르신들이 주는 용돈 이런 네. 부분들로 나름대로의 이제 부가 축적이 되더라고요. 이제 네. 그런 부가 축적될 때마다 네. 하나의 ETF에 계속해서 이제 적립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네. 해주고 있는데 네. 솔 미국 S&P 500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 네. 결국 정말로 무지성 매수의 첫 번째는 S&P 네. 500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가 뭐 나스닥일지 미국 배당 다우존스일지 모르겠지만 S&P 500부터 출발하는 것이 투자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미국 S&P 500의 소액식 네.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총괄본부장님께서는 네. 지금 뭐 당연히 이 투자업계 이제 직장 경력은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만 또 ETF만 네네네.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업무를 하신 지가 훌쩍 또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정도 이제 강산이 한번 바뀔 만큼 ETF에 흠뻑 젖어서 ETF 업계에 계셨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뭐 회사, 신한자산운용 회사를 논외로 하고 네네. 본인이 생각하는 ETF의 투자 철학이라던가 ETF의 사업 방향이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게 있으면 또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솔 ETF에 대해서 또 좋은 감정을 가지셔서 또 시청자분들이 다른 ETF를 또 선택하실 수도 있으신 거니까 네네네. 그 부분 좀 밝혀주시면 철학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네. 아직 철학까지 만들 정도의 능력은 안 되는 것 같고 네. 항상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뭐 ETF를 떠나서 네. 제가 좋아하는 한자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로울 이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저는 성은 김씨긴 한데 네, 네, 네. 이로울 이자를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저희 아이들 그쵸. 아들과 딸이 있는데 네. 두 아이들 이름에 공이 네. 돌림자는 아닌데 네. 이로울 이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다라는 의미의 이로울 이자인데 금융투자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을 이롭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자산들이 있겠지만 그 맨 앞에는 저는 ETF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ETF가 갖고 있는 많은 장점들이 있고 그 부분들을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알고 공감하시기 때문에 ETF 시장이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신한자산운용이 혹은 소울 ETF에서 해야겠다, 사업의 방향성을 가져가야겠다라는 것은 네. 결국 투자자분들이 ETF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소울 ETF로 하게 되면 결과 자체가 좀 더 이로움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상품들을 제공을 하고 그 상품을 제공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분들께 소통하고 투자자 교육을 의무를 다하고 네.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야 투자자분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네. 그게 이제 소울 ETF에 대한 팬덤이 되고 그래야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저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투자 철학이 아니고 신한자산운용의 ETF 사업을 대표해서 네네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계좌 안에 소울 ETF를 갖고 계신 고객분들에게 네네네. 앞으로 저 이렇게 잘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또 좋은 상품도 상장할 거지만 기존의 상품들도 운용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의지, 각오 이런 것들 좀 밝혀주신다면. 소울 ETF는 목표는 투자자분들의 팬덤을 얻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고추장이 있을 수 있어요. 네. A 고추장, B 고추장, C 고추장. 그쵸. 사실 맛을 구분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어찌 보면 ETF 시장에 많은 ETF 상품들이 유사한 상품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고추장도 계속 먹다 보면 맛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을 겁니다. 네. 맛의 차이도 있을 거고 원재료나 건강 측면에서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ETF 시장도 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투자자분들께서 결국 마트에 가서 내가 집에 고추장이 떨어졌어.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고추장 좀 사갖고 와라 했을 네. 때 가서 소울 고추장을 뭐 이렇게 성분 같은 거 안 따져보고 그냥 내가 고추장 사러 왔으면 소울을 사야겠다라는 경지에까지 네. 가는 게 저희 이제 소울의 목표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분들께 실망시켜드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네.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소울 ETF는 앞서서 뭐 다모다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는 어떤 기준, 그런 부분들의 기초에서 상품들을 최대한 잘 만들어서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투자자분들의 어떤 자산 운용에 이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상품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혹시 저희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저희 이제 컨설팅 팀의 많은 분들께서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투자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통해서 많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외람됩니다만 이제 저희가 신생 채널로서 이제 시작을 한 가운데 네네. 또 신한자산운용에 이제 수장을 모셨기 때문에 이 채널을 좀 응원하는 메시지를 하나 또 마지막으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처음에 인사를 드리면서 그 오랜만에 이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게 된 계기를 질문을 받았을 때 드렸던 말씀인데 ETF라는 금융자산이 투자자분들께 이로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어요. 근데 그러려면 투자자분들께서 투자 판단을 하시는 데 있어서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소스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금융기관들에서도 많은 정보들을 잘 제공을 해드리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워낙 이제 유튜브를 비롯한 이제 SNS를 통해서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정보를 많이 취득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제가 출연하게 된 이 ETF 아는 형 이런 채널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ETF 아는 형은 우리 투자자분들께 분명히 이로움을 주는 채널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출연을 하게 됐고요. 그 기대감을 이제 만족감으로 ETF 아는 형이 만들어 줄 거라고 저는 기대와 확신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채널들이 있지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도 많기 때문에 우리 ETF 아는 형은 투자자분들께서 정말로 꼭 아셔야 되는 정보들, 정확한 정보들 이런 거 위주로 해서 투자자분들께 많이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 솔 ETF처럼 네. 저희 솔 ETF가 나아가는 목표처럼 투자자분들께 믿음과 신뢰와 팬덤을 확보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100만을 향해서 예, 달려가실 수 있기를 네,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되게 바쁘신 중에 사실 시간이 거의 안 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특별히 또 스튜디오에 와주셔서 이렇게 녹화 참여해 주시고 또 열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처음에 좀 엄살을 부리셨는데 내러티브가 너무 풍부했던 인터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고맙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총괄본부장님과의 순서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정말 귀한 걸음 해주신 김정현 총괄본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